거리두기 3단계 격상.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돼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누구나 전파자가 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고통과 우리 사회의 비용이 윤도희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추가된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34명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 857명이라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고요. 사랑제일교회 2차 이상 감염 21개소에 115명, 그리고 또 광화문 집회 확진자도 40명이 추가돼서 누적 176명이라는 소식, 그리고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162.1명이 발생했다고 집계되고 있고, 수도권 일일 평균 136.7명, 전체 84%를 차지한다는 우려에 섞인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발생 건수도 2주간 30건,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저희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수도권 일일 평균이 136.7명이라 그래요. 전체 한 84%가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네네. 이거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요건은 아시다시피 그 일일 환자 수가 200명 이상 발생하고 200명 이상. 예,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 2배 증가하는 걸리는 시간을 더블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 더블링 타임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하고 또 이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때라고 3단계 향상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조건을 충분히 이제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일주일간의 정도의 발생 경향을 보면서 이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3단계로 최소한 수도권 지역에서만큼은 3단계로 격상해서 한시적이지만 2주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에서의 이 급증하는 감염세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고위험 시설에서 출입 금지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 또한 금지되고 있다. 이런 2단계로 이제 확대 실시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어제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와중에도 이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들이 저희 취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왜 오시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셨는데 어떻게 어르신들 온라인 예배 적응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현장 예배를 안 하는 걸로 하긴 하는데 오신 분들을 다시 되돌리고 계시기 좀 그래서 택도 다들 코로나 좀 맞추려고 하는 추세인데 예배 모여서 하는 거 보면은 좀 안 좋죠.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린 곳들이 김 의원님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시설이 좀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이런 교회들에서 그런 어려운 점을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렵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 난국을 함께 이겨야겠다. 일단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홍보가 조금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한 20명 안쪽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목사님 보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조금 교육을 해야 이런 분위기가 좀 훨씬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여러 차례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이 2단계 때 우리 국민들 어떤 방역 지침, 수칙을 좀 꼭 상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방역당국 해야 될 건 달리 국민들께서 꼭 부탁드리고 해주셔야 될 부분은 확실합니다. 마스크 쓰기와 개인위생 철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제한하거나 모임을 제한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백신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백신처럼 일시적이지만 백신처럼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마스크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그 상태만으로도 그 상태면은 백신을 갖고 있는 것, 즉 면역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꼭 드리고요. 많은 사례를 국민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수백 명이 모인 교회에서도 마스크와 개인위생 철저한 곳에는 환자가 한 명도 안 생겼고요. 또 어떤 곳은 그런 직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백 명이 모인 이런 곳에서도 마스크와 개인위생 철저한 곳에는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진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카페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자면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마스크와 개인위생 철저. 교수님이 마스크를 정말 강조해 주셨는데 이 서울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된 것도 있지만 서울은 지난 자정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24시간 끼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24시간 중에 수면 시간은 제외겠죠. 네, 그리고 또 가정과 같은 집에서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불특정 다수가 내가 직접 어느 누구가 오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공공장소, 직장 같은 그런 공간에서의 이 활동할 때는 실내, 실외 막론하고 마스크 쓰는 것이 지금 한시적이지만 필요하겠다는 뜻이고요. 정말 내 가족처럼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사람에게서는 마스크를 굳이 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건 대부분 집 이외에는 적용할 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가 몇 단계냐 이게 또 중요하지만 사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현재 즉각적인 3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중대본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단계 격상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2주간 일일 평균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리고 일주에 2번 이상의 더블링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참조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런 단계에 왔을 때는 3단계를 적용하는 거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한 참조 지표로 삼고 있고, 매일매일 3단계 격상을 고민한다 이런 말을 듣고 오셨는데요. 김 의원님.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해야 된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는 국민의 여론이 지금 필요한 조치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만큼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민들은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결정을 하면 우리는 참고 견디겠다. 아마 그런 뜻이 좀 함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3단계로 격상이 됐을 경우에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이 거의 치명적인 마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작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정경 본부장이나 또는 우리 현재 행정부의 상층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이제 신규 집단 감염으로 의료진 등 10명이 또 확진이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의료 현장도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환자를 치료해야 되기도 하고 선별진료 검사도 해야 되니까 의료계는 원래가 고위험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해야 되니까 최선의 방역 대책과 최선의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방역 조치와 다시 재개장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서울 시내 대부분의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는 지난 한 달간 지난 한 달간만 놓고 보더라도 환자 발생, 의료진 감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공백이나 마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마스크와 거리두기,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백신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